네, 생물 다양성 학술 단체 협의회 창립 기념 심포지움 꽃인 종합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발표자들 그리고 이제 패널 토론하실 각 학회장님을 모셨고요. 자장을 맡은 한국생태학회 이은조라고 합니다. 오늘 네 분의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네 분의 발표를 통해서 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또 학회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안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희가 들었지만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신 학회원들도 많겠지만 정말 꼭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다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회장님들께 한 2분에서 3분 정도씩 드리고요. 가능하면 한 30분 이내에 종합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은 한국곤충학회장이신 한연수 교수님. 예, 영광입니다. 한국곤충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연수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참 어려운 주제인데 와서 과연 어떤 걸 배울까 그래도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역시 와서 네 분의 발표 현황을 들으면서 그동안 생물자원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헌신적으로 해오셨구나. 그리고 자원관의 그 태동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그 수없이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내셨고 그러한 기초 연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산업에도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연구가 되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연구를 이제 다들 하셨는데 우리 마지막 연자이신 우리 이양범 교수님이 전남대학에서 오셨습니다. 같은 연구소에 계세요. 피나는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핵심 포인트는 환경부 장관님 또 저 기재부부터 시작해서 예산 많이 할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모든 모임을 주관하시고 이걸 주도해 주신 우리 배현재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한국규락회 회장이신 천세철 교수님. 네, 저는 이 생물 다양성 심포지움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아마 1년 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주도적으로 하신 우리 배 관장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연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구재단이라든가 다른 정부 부처에도 공식적인 우리의 입장,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연구재단에 평가하러 가면 저도 이제 의도적으로 분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선정되도록 좀 마음을 쓰긴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진화생물학, 기능생물학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말 기능생물학 과제 선정 부분이 압도적으로 저도 많게 됐다는 걸 많이 알게 됐는데 우리 조 교수님 그걸 아주 꼼꼼히 다 데이터 조사까지 해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근거도 있고 얘기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런 협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포지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서는 한국미생물학회를 대표해서 오신 조장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한국미생물학회에서 진화생물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 회장님께서는 사실은 기능생물학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한테 대신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생물학과 진화생물학이 상당히 융합이 잘 되어 있는 학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올해 프로메테우스 아키움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연구했냐면요, 열성을 12년을 연구했습니다. 12년을 연구해서 미생물에 막 배양된 배양 개체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핵생물의 모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서특필을 하면서 무려 지금 1년도 안 되는데 무려 100회의 그 인용 횟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12년 동안 연구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연구비를 줄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이제 조수원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생각한다면 좀 장기적인 연구, 그다음에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연구에 좀 집중적인 투자가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한 종의 개수보다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연구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대학은 12년 동안 박사학위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 자원관 또는 뭐 국가 출연 연구기관들이 롱텀 연구할 수 있도록 좀 국가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학회장이신 이상철 교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상철입니다. 저는 우선 이 척추동물 문에 해당되는 그 분류군 양서파충류학회 학회장인데, 이 척추동물문은 사실 비교적 적은 분류군인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류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초 생태 연구 분야에 있어서 이 그 척추동물문에 해당되는 분류군은 현재 좀 기본적인 생태나 분포, 분류 같은 연구가 일부분 연구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그 수준을 현재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들이나 관심들이 좀 많이 현재 좀 낮아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 활성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현재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능생물학 쪽에 그 연구의 영역을 무조건 포함을 해야지만 기초 연구가 수행이 됐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유수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구들이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국내 저널보다는 해외 저널을 이용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 안타깝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수준도 다양하고 좀 수준에 있어서도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조류학회 학회장이신 김명숙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류학회 학회장 김명숙입니다. 제주대학교 김명숙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조류학회 하면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속해 있는 학회는 물속에 살고 있는 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문제가 됐던 녹조류나 또는 뭐 해조류나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 생물자원관의 관장님께서 그 관장님의 발표를 보고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생물 다양성 그 학회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데요. 저희 조류학회의 경우는 그 인력 구성을 보면요, 특별히 이제 조류학회에서 분류나 생태나 진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인력 구성이 40대 이하가 20명 남짓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위에는 더 사람이 적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력 양성인데, 실제로 각 대학들은 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그 교수들을 퇴임하고 나면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사실은 생물자원관이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 이제 인력 양성에 대해서 생물자원관이 더더욱 신경을 쓰고 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모였는데 어찌 보면요, 이 생물 그 다양성이 편중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그 자원관의 조직도상에 보니까 미생물 자원과의 인력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 얘기는 생물 다양성이 동물이나 식물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미생물이 적기 때문에 미생물을 연구하는 인력이 적은 것인지, 자 이렇다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분야의 관점에서 좀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원관의 그 관장님께서는 그 다양한 생물 다양성의 어떤 편중 현상 없이 대한민국의 생물 다양성이 잘 연구되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미개척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동안 인력들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사실은 분류나 생태를 전공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어떤 잡을 생각했다면 이 분야를 처음부터 선택 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양성된 인력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속하게 하려면 연구비를 지원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연구비 지원이 연구재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기능성 생물학 분야와 그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지원을 받기가. 그렇다면 자원관에서 이런 인력들에 대한 구심점 역할도 해주시는 그런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여러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석 학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남아 있는 학회장님이 두 분 계시고요. 두 분을 마치고 나면 다시 오늘 연구 주제 발표해 주신 네 분, 그다음째는 그 이병윤 부장님한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한국환경생물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최종순 학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장 맡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대부분 여기 아마 학회 회장님께서 대학에 많이 계신데 저는 정무출연연구소에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지금 30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저기 이 생물 다양성 그 학술 단체 협의회 이제 강연 네 분의 이제 명 강연을 듣고 저도 많은 걸 느꼈는데 이게 아마 이럴 겁니다. 이게 지금 기초과학이 정말 중요한데 왜 이렇게 기능성으로만 다 가느냐. 결국은 지금 한 번도 지금 인류가 겪지 못한 그런 환경, 코비드-19 그게 또 올해 겹쳤고 또 기후변화 이것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 조 바이든이 이제 59대 대통령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과학기술 정책을 내놓은 게 그게 저 네이처에 10월 8일자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읽어보니까 이 팬데믹하고 기후 변화가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으로 부각이 됐고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 과계 정책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금 만들고 있고 아마 또 학회장님들 다 연구비 필요한 거 다 누구나 아는데 연구비를 주는 그 기재부나 이 입장에서는 논리가 없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저희도 그 연구비 따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뭔가 이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경제고 두 번째가 지금 이 벌어지는 자연재해가 이 생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 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호소할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은 언론사를 좀 한번 접촉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연구재단이나 이런 그 연구비 관련 기관에 저희들이 이 학회에 대한 그 이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중요성을 이 정책 보고서든 뭐 포럼이든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게 같이 공유가 돼야만이 이게 가능하지 그냥 단순한 감성적 호소로 갖고는 절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래의 어떤 그 이런 생태계 이런 보존도 중요하고 인력 양성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전사적인 접근 방법을 조금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기 강연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식물분류학회 학회장이신 정규영 교수님. 예. 예, 자장 봐서 안 시킬 줄 알았더니 뭐 하라고 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 대면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역으로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가 그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노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생물 다양성 관련되어지는 전공들이 대중화하는데 또 어떤 그 새로운 또 그 시작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오늘 나왔던 이 유튜브 영상 자료를 자원관에서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쭉 들으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지금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도 과거의 일부고요. 그래서 어떤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들이 스몰 데이터가 쌓여야지 빅데이터가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스몰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그런 그 데이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수집의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정보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물 다양성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기적인 어떤 생물 자원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그 반복적인 것들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생물자원관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5분의 패널들이 남아 계십니다. 제가 순서를 정하면요, 이병윤 부장님이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째는 주제 발표하신 4분들은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관장님이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병윤 연구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계획에도 없던 패널로 앉게 되다 보니까 별로 준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분류학을 공부했고 또 분류학 학회장님들이 쭉 앉아 계시고 또 이상하게 저만 공무원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처음 우리나라 나이 또래에서 비하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생물 다양성 분야가 우리 공부할 땐 참 생소했었는데 지금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얘기도 교수님들 많이 하셨고 그 협약에 제가 우리나라 수석 대표로 참석을 여러 번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 우리 다양성 생물 다양성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폭넓게 발전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류학 학회가 지금 분류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회가 설립이 돼서 각 학회의 발전이 지금까지 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아까 최종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 효과도 내야 되고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생물자원관에서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오늘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열띤 마지막 주제 강연을 해주신 이향범 교수님. 예, 지금 강연이 막 끝나서 제가 사실은 또 화면을 보고 또 정리를 또 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제가 그래서 분류학을 공부하면서 사실 제가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균학 강의를 하면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나 국가 정책도 이런 다양성에 관한 거 생물 다양성 아까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얘기 이제 할 때는 단시간 내에 결정하고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생중계 되면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뭐 행정 집행하시는 분들, 뭐 국회의원분들, 뭐 여러 이렇게 또 정부 부처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뭐 또 학계에도 또 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앞으로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모임에 사실은 제가 협의회 모임에 온 게 너무 제가 오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자로 왔지만 아마 그런 과정을 제가 앞으로 보고 싶습니다. 좀 협의회가 역할도 좀 해주시고요. 뭐 자원관도 주도적인 아까 우리 그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생물 다양성 정보학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창배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저도 꽤 오래전에 연구재단 전문위원 했었는데 저희들 분야가 분류, 생태, 환경생물학이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각 분야의 지원 과제 수가 워낙 좁다 보니까 한 패널에 10개가 오지 않으면은 한 분야가 하나로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다 보니까 3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분야의 새가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쪼그라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쳇바퀴 도는 그러한 논리지만 연구재단에 과제를 내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줄어듭니다. 이거는 필연코 그 추세가 그걸 아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어저께 보니까 과제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과제 하실 때 지원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의 캐파를 유지하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거는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보호학문 분야가 있거든요. 저희 분야가 보호학문 묶여 있는데 계속 지금 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데서 또 자기들도 보호받아야 되겠다. 왜 계속 너네들만 보호받느냐 이런 논리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보호학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저희를 보호할 수 있는 논리가 지금 조성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그러한 자료를 들여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학문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라고 논리를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연구재단에 임원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관으로 가서 자원관이 이제 연구재단에서 못하면 자원관 과제를 하시잖아요. 2개 다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또 한계가 뭐냐면 이 용역 과제가 됐다 보니까 연초에 예산 안 열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또 심의해가지고 그러면 봄이에요. 봄. 5월에서 끝나서 당해년도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짜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R&D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관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런 문제를 좀 R&D가 연속으로 장기로 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좀 발굴해 주셔야지 이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부실하게 되거나 목표에 맞추려고 거의 발버둥 하시잖아요. 종수 맞추려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조금 조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정책적인 거로 아마 관장님이나 이제 부장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건데 저희들 논리가 여기 올라가도 2분이 가셔가지고 또 환경부의 고위직이나 결국 기재부 공무원들이 사인을 안 하면은 이거 안 주거든요. 그 기재부 과장조차도 2분을 만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5분 만나기 어렵거든요. 이분 저도 만난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논리들을 조금 더 투명하고 직달적으로 또 금방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원관과 생태학이 이렇게 된 유명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원관인데 생태원을 왜 만드니? 그러니까 자원관은 죽은 걸 하고 생태원은 산 거를 하기 때문에 생태원을 한다. 이게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한 칼에 기관이 생기고 안 생기고 결정돼요. 굉장히 무식하죠.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식함을 유식함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응해서 예산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2분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저희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에 사람이 알아듣게 쉽게 하는 어떤 논리적인 게 이 2분한테 제공해 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발표로 또 수고해 주셨고요. 한국동물분류학회 또 학회장님을 맡고 계신 조수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진화대 기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것만 혹시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요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든 짧은 연구든 긴 연구든 또는 작은 연구든 큰 연구든 전통 연구든 아니면 첨단 연구든 이런 것들이 잘 융합되고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고,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야 어떤 면에서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한테는 이제 20분이 주어져서 시간 안에 다 이야기는 못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법 중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 조사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과거에 뭐 이만큼 나왔는데 요즘 해보니까 어떻게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가능하면 많이 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들의 과학적인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정부든 NGO든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도 하고 정책도 입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홍보가 될 때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진화 생물학자들의 중요성이나 필요함 그런 것들이 또 강조되고, 그럴 때 사실 길게 보면 인력 양성도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참석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주로 했지만 지금 네 분의 연사를 말씀을 듣고 나름 조금 감명을 받았달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일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우리한테 아직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모으고 그 힘을 모으는 게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축이 되고 또 협의회가 주축이 되고 해서 같이 힘을 합치면 우리한테 분명히 더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한테 분명히 더 빛이 되고 우리한테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립생물자원관장이신 배은재 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11개 학회장님들 참 모이기 힘든데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제안 이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떤 우리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 이런 관련된 협의회 소속 학회들이 나갈 방향, 연구 방향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보의 생물 다양성 정보의 중요성, 감염병 매개체 연구, 기후 변화 적응 연구, 생물 소재의 앞으로 산업화 적용 관련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는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방에서 제가 아까 가서 인사 말씀 좀 하고 왔었는데 산학연 협의회를 오늘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전문가 소위원회 그리고 산업체 소위원회 위원님들 오셔갖고 포럼 형식으로 오늘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생물 다양성 이런 순수 연구를 하고 있지만 더 다른 큰 분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물 소재 클러스터 이런 거는 국가적인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우리 생물 다양성 이런 기초 연구를 하는 이런 분야를 앞으로 크게 견인하리라고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끝날 때 이제 그런 마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우리 이렇게 11개
생물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 소속 학회들이 이래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협의회 소속 학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이제 수렴해서 우리 국가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좋은 제안을 해주고 정책 제안, 뭐 연구 제안 이런 걸 해주고 또 여기 협의회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국가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좋은 기능이 있고 또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 생물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기관에서 이런 큰 이런 후원을 하게 되고 밀접한 역할을 하게 될 때 이 분야도 역시 든든하게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1개 학회장님들 오시고 또 유튜브로 우리 모든 소속학회 회원님들이 또 보실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관 직원들도 오늘 심포지움을 시청했으리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도 되고 많이 배웠으리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단체 협의회가 이렇게 만나서 시작한 것이 이렇게 만난 것이 큰 걸음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물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창립 기념 심포지움이지만 아마 창립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심포지움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루어지리라 보고요. 시기적으로는 위기 시대지만 우리 생물 다양성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크게 같이 박수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